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4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박시영입니다. 안녕하기 어려운.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물어야죠. 그래도 안녕하시길 바라면서 네. 이정찬입니다. 자, 선수들의 개인기를 쥐어짜서 4강까지는 갔는데 네. 탈수돼 버렸네. 결말은 이제 마른 수건이 된 거죠. 네. 짜도 이제 안 나오는 수준이 4강에서 나온 거고 결과는 아주 처참했죠. 네. 최악의 결말이죠, 뭐 사실. 지금까지 아시안컵 아시안 무대에서 가장 처참했던 결과라고 하면은 이제 96년 아시안컵 이란전, 이란과 8강전에서 우리가 6대 2로 졌을 때, 심지어 2대 1로 전반을 이기고 그렇죠. 후반에 뒤집힌. 그렇죠. 이렇게까지 처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래도 그땐 양손 다 묶이고 그냥 다 당한 느낌. 마치 그 월드컵에서 강팀을 만난 듯한 그런 강팀을 만나도 이런 경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처음에 86년 월드컵에 처음 나갈 때, 처음은 아니죠. 54년 이후에 이제 좀 오랜만에 나갈 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죠. 아르헨티나를 만나야 된다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엄청난 실력 차이가 날 것이다. 물론 실력 차이는 났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투혼으로 맞상대하면서 어쨌든 월드컵 첫 골도 넣고 나름 역사를 남긴 경기였고, 뭐 독일도 만났고 스페인도 만났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졸전을 펼친 적은 없었죠. 유효 슈팅 0? 0. 어떤 유스팅 연계죠? 연계죠. 요르단한테. 네. 요르단한테는 사상 처음으로 패했고 네. 새 역사를 썼네요. 네. 사상 처음으로 패한. 쓰여졌죠. 네. 그리고 10골 허용. 여섯 경기 아, 10골이죠. 진짜 4강까지 올라온 게 대단했어요. 전 경기 실점. 네.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호러쇼로 끝난 좀비 축구. 바이러스는 누가 퍼뜨렸나? 제목은 누가 정했나? 제가 정했습니다. 뭐 약간 막 근원지를 막 썼죠 좀. 막 썼는데 호러쇼에 굳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그 병균의 근원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죠. 발원지를. 네. 그러니까 좀비의 병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좋았어요. 날로 발전하고 있네 우리 뽕 PD는. 사실 호주전에 대한 투혼이 뭐 그 4강전으로 다 여운은- 지워져 네. 버렸죠. 그렇죠. 뭐 아까도 정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그 후반 추가 시간에 그 페널티킥 얻는 과정. 네. 진짜 불굴의 의지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되지? 작살 돋았어요, 어떻게든 저. 6명 됐나요? 대여섯 명 네. 됐죠. 그 사실 사이를. 제일 처음에 공을 끌고 갈 땐 조금 옆에 내주지 쉽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번 더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워낙 또 그때 호주 수비진 되게 탄탄했잖아요. 맞아요. 간격도 진짜 너무 잘했죠. 좋았고 빈틈이 없는 수비였는데 그 빈틈을 하나 어떻게 꾸역꾸역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대표팀에 임하는 의지, 우승컵을 향한 그 열망이 딱 느껴졌던 장면이 아닌가. 저 닭살이 엄청 맞아요. 바로 돋았어요. 그 페널티킥을 장면 유도하겠다고 마음 먹은 먹은 것 같아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치고 갔다는 거는 보고. 네. 그런 기회들이 그 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서로 패스 주고받고 하면서 근데 슈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컵백에서 다 다 끊겨. 다 끊겼죠. 골키퍼도 워낙 잘 잡았고요. 그 컵백 노선을. 크로스 올린 뭐에 다 그러니까 안 잘리고. 되겠다. 내가 가져가서 일단 PK를 얻으면 좋고 아니면 다시 넘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끝까지 공을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그게 어떻게 들고 그 시간에 그게 그렇게 될까요? 모든 걸 불태운 호주전 네. 내 후유증이 뭐 고스란히 드러났죠. 요르단전에서는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맞붙었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2대2 무승부 결과로도 굉장히 큰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서 그 경기를 통해서 뭔가 깨달았겠거니. 그렇죠. 준비를 하고 합격했거니. 분석을 하고 준비를 했겠지. 근데 또 분석만 했나? 분석만 했네. 또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석도 했겠죠.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르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더 잘 알고 왔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잘 알고 오는 게 맞죠. 한번 붙어봤는데.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그게 결국에 가위바위보 같은 거기 때문에 뭐 더 잘 알고 와도 우리가 잘하면 우리 걸 잘하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요르단이 잘한 거는 뭐였냐면 2차전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모든 공격은 이강인에서께서 시작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강인에 대한 그 수비가 완벽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면 이강인이 공 잡은 순식간에 그 주변에 세 정도가 이제 바로 모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모델과 모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강인한테 그렇게 몰려 있으면 반대편에 분명히 공간이 있습니다. 나는데.
그럼 그 어떻게든 빼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의 동선이 겹쳐요.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왜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뭐 잘할 땐 또 가만히 있다가 뭐 못하니까 이렇게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뭐 그 감독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 그 불안 요소들은 늘 존재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늘 있었습니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의 장점도 있긴 있어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장점이 없는 감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장점이 전혀 사실 발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요르단전의 가장 큰 아쉬움은 대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나올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그거를 어떻게 깨겠다라는 약속된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거죠. 이강인에 대한 분석. 이강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4강전은.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의 이강인이 막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물론 해법도 있었어야 되지만 그것만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이강인만 막혀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4강전 다 같은 경우는 막혔죠. 모든 게 안 됐어요. 모든 게. 네. 그리고 이 전술이 없었다는 부분은 보면 이렇게 몰려다녀요 선수들이. 우리 동네 축구에서 몰려다니지 말라 원래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공만 따라서 몰려다녀.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계속 그 한 곳으로만 몰리면서 공간들이 텅텅 비었죠 막. 그 사람도 몰려다니는 것도 몰려다니는 건데 만약에 수비 상황에서 특히 뭐 우리 두 번째 골 시작장면? 알타마리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들이 되게 그 돌파를 잘했잖아요. 드리블 돌파를. 근데 다 뭔가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사람 없이 다 쫓아가. 그러니까 물러서는 수비. 맞아. 근데 아마 그게 김민재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 드러났던 장면인 것 같은 게 컸죠. 그러니까, 김민재 네, 공백이. 그러니까 이미 수비 숫자는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좀 붙어줘야 적극적으로 돼. 붙어주면서 뺏으려고 이제 트라이를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반칙으로 끊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계속 김민재 선수가 하다 보니까 그 역할에 빠졌을 때 다 그냥 다들 이렇게 물러서기만 쫓아만 가다. 쫓아만 가다가 맞아요. 김민재 스피드의 위대함을 그렇죠, 그렇죠.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제일 안 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수비 라인 간의 간격이 간격. 굉장히 유지가 잘 안 됐고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 간격이 또 유지가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간격이 근데 이 간격 유지라는 부분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해 왔는가의 결과물입니다. 약속된 네. 약속된 플레이죠. 왜 축구 감독들이 야구 감독이나 농구 감독보다 더 그 월급을 많이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 축구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시작하면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이 받느냐? 그러면은 결국에 이 경기장에서 나오게끔 일주일 동안 본능을 트레이닝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면에서 훈련장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선수들과 보내느냐가 운동장에서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대회에서 초반부터 끝까지 사실상 그 수비 라인이 정돈되지 떨어지고. 않고 틀어져 있었죠. 예, 개인 간격이 정돈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전방 압박을 공격수들이 따로따로 한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전혀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거냐. 중원 삭제였죠. 뭐 삭제죠. 공격적으로 수비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한 명이 가면 뭐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라인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요. 공격수 한 명이 같이 그 전방 압박을 하면 탈압박이 다 너무 쉬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동찬 기자가 동선이 겹친다고 했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몰려다닌다는 얘기고. 근데 그건 동선이 겹친 경우 되게 많았어요. 거기 또 거기에 또 어제는 심판까지 동선이 많이 겹쳤죠. 아, 중앙 발 쪽. 맞고 말. 그 주심의 위치 선정이 정말 그 선수가 공을 주는 대로 잘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장면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강인 선수한테 우리는 공을 아무튼 빌드업을 위해서 공을 보내거든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풀어내는 부분, 개인 능력으로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한테 공이 가는데 우리 측면 수비수들이 비슷한 위치에서 동선이 겹치게 있습니다. 많이 겹쳤죠. 그러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강인을 잡으려고 세 명이 몰릴 준비를 하다가 한 명이 두 명을 없애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같이 없애죠. 이게 무슨 우리 선수가 우리 선수를 지워버리는 네.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수 그러니까 뭐
협력 수비를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막히고 있기 그거는 때문에. 협력 수비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팀킬. 네. 이강인 선수도 이제 경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보면 뭐 이번 요르단전도 그랬지만 공을 조금 더 드리블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속이 안 돼 있는 약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어디다 줘야 될지. 어디다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바로 백패스를 쉽게 가자니 경기 흐름은 뭐 그러면 템포는 끊어지고 조금 더 앞으로 전진 패스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니까 그런 장면이 좀 자주 나오지 않았나. 클린스만 감독 이후에 계속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끄는 게 많아요. 네, 일단 드리블을 몇 번 치죠. 그래가지고 치다가 에이 하고 옆 측면 그 횡패스나 백패스를 하게 되죠. 원래는 탕탕탕탕이 제일 결국 좋은 이번에 건데. 실점하는 경우도 그 네, 백패스 잘못해서. 횡적인 백패스 박영우 선수의 그렇고 뭐 황인범 선수도 지난 호주전에서 횡패스가 뺏겼었죠. 냉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황인범 선수가 사실 뭐 그 호주전과 그다음 요르단전의 패스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고요. 황인범 선수 특유의 그 공격적인 그 창의적인 모습들이 잘 안 나오고 뒤로 빼주는 패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다 맞아요. 소진됐을 갈렸을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내 몸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공을 안정적으로 뒤로 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자신감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결정들이 나오고 그 패스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것들이 약하게 나가서 잘리고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이런 것까지 감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감독은 그거를 봤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안 그렇죠. 된 거는 그렇죠. 로테이션. 운영 문제예요. 조별리그에서 운영 문제죠. 네, 운영 문제예요. 못했잖아요. 그 후유증이 계속 온 쌓인 거죠. 네. 연장까지 그러니까 계속 뛰었고. 선수들 몸 상태 안 좋고 컨디션 안 좋은 거 다 보였어요. 특히 뭐 아까 패스 줄기가 약하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박용우 선수도 이번에 큰 실수를 하면서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다 패스가 약하더라고요. 네, 맞아. 이거 빨리 조금, 빨리 세게 못 나가. 뭐 백패스도 뭐 횡패스도 다 약했는데 그런 장면 때문에 볼이 뺏겼고 근데 그걸 아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걸 아는데 왜 빨리 안 빼고 심지어 또 요르단전 지난 전반전 보고 네. 뺐어야죠. 네. 네. 뺐어야 되는데 교체 되게 특히 늦었어요. 우리 뭐 이순민 선수도 한 번도 출전 못했고 그리고 뭐 박진섭 선수도 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박진섭 선수가 선수는 호주전에서 아주 좋았죠. 네, 저는 헤딩 갖다 주고 저는 그 자리에 박영우 자리에 박진섭 선수가 어땠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되게 들긴 잘해줬어요. 하던데. 네. 그래서 또 그 자리는 아닌가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8강 16강에서 그래도 결과를 냈을 때 팬들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조금 좋아했던 점 그리고 높게 교체. 평가했던 점은 그 교체가 타이밍과 교체의 수가 정석적이고 괜찮았죠. 결과가 괜찮았다. 특히 뭐 호주전 양현준 선수의 투입 같은 경우는 교체 완전 분위기 정말 감독이 바꿨죠. 하는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체는 잘 썼, 되게 근데 잘했잖아요. 냉정하게 보면요, 그것도 뭐냐면 플랜 A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애초에 플랜 A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에 대한 분석과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능동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고 상대에게 먼저 골을 허용한 다음에 자 이거에 대한 대응, 이거에 대한 대응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벼락치기식. 이제 맞아떨어졌던 건데 어제는 사실은 그것조차 늦었어요. 그렇죠. 판단이. 네. 늦었죠.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던데. 계속 늦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뭐 박용우 선수를 빼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내려오게 되고 또 그 위치에 황인범 선수 혼자 있다 보니까 또 과부하가 걸리면서 안 그래도 체력이 없는 힘들어. 선수인데 그래서 다 또 못 뛰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실점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또 연관이 되지 않았나. 두 번째 실점은 너무 정말 네. 너무 처참해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선 한 앞에서 뺏겼잖아요. 4명이 달리지 않았나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술적인 치욕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아까 이번 대회에서 안 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서 수비 라인과 개인 공격과 간격, 수비. 공격과 수비 다 안 됐죠. 공격 수비 다 안 됐어요. 어제는 진짜 공격과 수비가 다 안 됐죠. 공격이 유효 슈팅 빵개. 야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진짜 오늘 앵커맨 때 지옥전입니다. 썼어요. 공격 수비 다 아쉬웠다고. 근데 여튼간에 우리가 지금 전술적으로 보면은 가장 준비가 안 됐던 건 삼선입니다. 솔직히 김민재 선수가 뭐 세계 최고의 수비수 현재 그렇죠. 라는 최고죠. 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있었을 때도 사실은 수비는 계속 흔들렸거든요. 맞아 위험했어. 이건 김민재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김민재 선수를 보호하는 앞에 삼선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삼선이 없으면 수비는 그냥 뭐 헐벗은 존재다 마찬가지죠 거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김영권 선수가 그 뭐 노화해서 어려웠다. 이것도 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왜냐면 삼선이
중앙 수비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이제 공수 전환을 할 때는 빌드업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 그 경기에 어떻게 보면 포지션적으로는 취약점이었습니다. 상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뭐 오른쪽 수비도 어려웠지만 그것보다는 여기가 최악이었어요 사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여러 카드를 갖고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매니지먼트도 실패했던. 일단 뭐 2골 먹은 게 다 일단 수비 실수로 공 네. 뺏겨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 네. 수비수의 스피드가 따라가지 못해서 네, 못, 특히 정말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따라갔으면 좀 어떻게 그렇죠, 해볼 수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개인기로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숱한 그 개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졌던 상황에서 김민재가 막은 실점을 거죠.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건 김민재의 스피드. 네. 17점인데 그걸 최소화해서 17점, 8실점이죠. 김민재 선수 뛴 경기하면. 김민재가 막은 게 몇 골 있고 조현우가 막은 막은 거 게 몇 몇 개 골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 다 했다고 하면 하면- 어제 근데 요르단 감독도 그 얘기했죠. 더 넣을 수도 있었다. 네. 더 넣을 수 있었거든요. 어, 맞아요. 우리 진짜 더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전반에 한 3골 먹을 뻔 했잖아요. 조현우 선수가 진짜 많이 모아갔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어쨌든 뭐 일단 대회는 끝났고 잘 분석. 이제부터 잘해야죠.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가 좀 축구협회 이 얘기는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몽규 회장이 그 4강전은 지켜본 거죠. 네 상전은 지켜본 걸로 알고 있고 8강전도 지켜봤죠. 8강전도 네, 8강전도 지켜봤죠. 왜냐면 그 뒤에 아마 8강전 다음 날이었나 아무튼 기자단과 식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지 기자단하고. 근데 여튼간에 그러니까 그 현지 기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게 얼굴 안 보면은 좀 더 비판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국내에 있는 기자들은 조금 더 쉽게 비판을 했었고 현지에 출장을 갔던 기자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언론사가 굉장히 자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얼굴을 보잖아요, 사실. 선수들과 감독의 얼굴을 매일 보다 보면은 그래 비판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 부탁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감독도 그렇고 그 손흥민 선수도 선수도, 그랬고 네. 모든 비판은 좀 끝나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참았던 부분이 있는데 정몽규 회장을 만났을 때 질문을 했다고요. 그 지금 클린스만에 대한 이런 그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맞고 기대했던 부분,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사실상 주도해야 한 과정이잖아요. 선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에 정몽규 회장이 기대했던 건 딱 하나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러니까 네임값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막연한 추측.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 감독은 토트넘의 레전드고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뭐 파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그 월드 클래스 선수니까 그런 선수 출신의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갖춘 지도자가 왔을 때 우리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우리 선수들을 저는 좀 비하한 그렇죠. 거라고 봐요. 너무 별론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에 물론 지금 소속 클럽에서 세계적인 명장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치지 않는 수준의 감독이 왔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좋은 지도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모리아스 감독에 대한 비판을 내놨던 것도 그거잖아요. 자유를 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아직 선수로서 코치에게 좋은 지도를 받고 싶다. 이런 의욕과 니즈가 분명히 선수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 자율성이라는 거는 좋게 얘기해주면 풀어주는 것 같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으쌰으쌰를 잘하고 동기부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 그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한테 잘할 수 있어, 힘내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클린스만 감독이 하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다르고 그럴 수 있어서 분명히 관리형 감독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동안 믿어왔지만 결국에 선수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게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게 선수들이 뭐 태업을 했다, 아니면 감독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뭐 골 넣고 같이 가서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몸 관리가 결과적으로 안 됐다라는 것은 매니지먼트의 실패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클린스만 감독 일단 기자회견에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기자회견 미국으로 안 가나요? 내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돌아온대요. 일단 돌아올 때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저녁이죠. 일단 인터뷰 기자회견을 제가 천천히 봤는데 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아직도 해설자인 줄 안다 자기가. 해설자 같은 느낌으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약간 제 3의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TSG 그룹에서 했었죠. 이 기술 분석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때 말하듯이 인터뷰를 그런 하더라고요. 게 있어요. 그냥 게임하듯이 참가는 하는 느낌인 건가? 그러니까 이 경기장 흥미진진한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시각인 거죠. 자기 경기가 아니고 남의 경기. 그리고 드라마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인터뷰 드라마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 보듯이 한다 경기를. 그러니까 시청자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대표팀의-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내용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자기 커리어의 모든 걸 걸고 이렇게 소속되어서 한 팀으로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일단 평가를 하는 느낌이에요. 평가. 그렇죠. 일단 인터뷰 첫 소감은 요르단이 이길만 했고 요르단에 대한 약간 경기력의 존중을 표해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경기 전 선수들에게 1대1 싸움에서 지지 말고 경기를 지배하자고 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여기서 1대1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하도 이제 선수들 개인기 그로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약간 또 해조 축구의 느낌이 살짝 나는 멘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분석을 해달라는 말에도 너무 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점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고 찬스를 살리지 못해 힘든 경기를 했다. 요르단은 좋은 경기력이었다. 이거는 좀 일단 이 경기에 패한 소감을 물으면 내가 여길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의 불찰이었다. 이거는 내가 요르단의 이런 압박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좀 평이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나. 사과는 손흥민 선수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주장이 해야 할 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과를 엄청 감독 같은 했잖아요. 말을 네. 하죠. 나를 탓해달라. 네, 죄송하다. 그래서 그 플래시 인터뷰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그 대표팀을 지금 준결승까지 올려놨던 선수인데 음. 오히려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네. 연이어서 말하는 게 주장은 책임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수들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고 내가 선수들이 여기까지밖에 끌고 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독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우리 이번 대회 우리 좋은 점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책임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드라마를 썼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나오죠 여기.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드라마 감독. 우리가 얼마나 힘든 조에 속했는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거는 이 감독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드라마 감독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파야 뭐야? 그러니까 천만 배우들을 데리고 졸작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졸작까지는 아니지만 졸작까지는 아니죠. 4강이니까 한 500만 정도.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는 잘 안 돼요. 손이 군기점을 넘지 못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렇죠. 표현 적절하네요. 근데 저는 이해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표정도 솔직히 물론 뭐 이 감독이 그러니까 상대가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 축하해주고 얘기고 뭐 웃는다라는 우리가 것도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독이라면. 그냥 인생이 즐거운 사람인 것 어. 같아요. 사는 게 재밌고 다. 뭐 대표팀 못 떨어졌는데 그래도 준결승 갔잖아. 뭐 어때? 다음 잘하면 되지. 예. 아니 그렇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폄하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인격적으로 폐하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튼 그 폄하할 태도가 건 근데 아니지만 대표팀에 태도가 그런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러니까 인격은 인성은 네,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의 네. 그 자격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자로서. 감독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또 이런 인터뷰들은 어울리지 않죠. 아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내가 이번 대회 뭘 못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저런 점을 페인으로 분석하고 있고 실수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런 거는 고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얘기했던 게 미래잖아요. 뭐 그 나아지는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지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인정.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 잘한 점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이번 대회 좋은 점도 있었다, 드라마 개선이 안 되죠. 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으니까. 저는 좀 제일 뜨악했던 부분이 이 첫 아시안컵 참가했던 그런 소감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한다. 많은 팀들이 이 대회에 나와서 매 경기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정 선수들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았다. 스카우트입니까 자기가? 영입할 건 아니잖아요. 일본도 일찍 귀국했고 우리도 떠나게 됐는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많고 드라마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그 보러 가신 분 아니잖아요. 아니, 조직위 관계자. 그러니까 입장권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로. 아시안컵 조직위 어, 관계자. 네. 야, 아시안컵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기들을 통해 이번 대회가 얼마나 좋고 박진감 넘치는 대회인지 깨달았다. 이거 보러 간 거냐고요. 즐기러 가셨어, 이거 진짜 보러. 이거는 아니잖아요. 인파티노 인파티노 회장이 이제 아시안컵 결승전에 와서 그래서, 예. 아시아 축구 수준 높아졌다. 높아졌다, 정말 발전했다. 박진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분은 감독하실 분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회장님을 하셔야 돼. 어딘가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다시 다니시면서 경기 관람하시고. 아니, TSG 좋은 것 같아요. TSG 하실 때 TSG. 말씀 잘하시고 좋았어요. 아니 이거는 딱 그런 멘트죠. 그런 류의 멘트. 그러니까 상대방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자, 그리고 안타까운 우리 손흥민 선수 인터뷰. 저는 이 손흥민 선수 인터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았거든요. 기사에는 손흥민이 클린스만 감독을 감쌌다는 내용들이 좀 있던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 감독을 비판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감싸죠. 손흥민 선수는. 근데 벤투 시절에 했던 손흥민의 말과 지금의 말은 많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벤투 시절에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뉘앙스는 우리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과 저희들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인터뷰는 감독님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다였어요. 그 부분을 몇 개 해보면 많은 선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성적을 가져오지 못해서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감독 말이죠. 이거는 거의. 네.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했는데 어땠냐라는 이게- 질문에는 이게 아주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네. 하죠. 그 전에 먼저 제가 앞으로 대표팀에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감독님이 저를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건 약간 어찌 보면 과하게 해석하면 은퇴를 네, 예감하는 암시하는 말이죠.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팀에 같은 자부심이 말을 있는 그러니까 뭐 선수가. 같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늘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저에게 늘 보장된 자리가 아니고 감독님의 선택을 받아야 뭐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그거는 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표현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뭐 좀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복잡했다라는 거를 또 볼 수는 네.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감독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그 돌려서 네. 인정을 하는 거죠. 아시안컵을 우승하려고 모셔왔는데 4강에서 좌절하고 패한 것에 대해 감독이 질책받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살짝 감독님을 떨어져서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감독이 실패한 게 안타깝다는 그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토너먼트 전부터 감독님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서 감독님이 받는 부담이 많았을 텐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다. 선수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티 하나도 안 내시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 이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좀 감싸한 듯한 예의 바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물론 안 좋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토너먼트 전부터 감독이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 부담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선수들하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좀 놀랍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거는 네. 아이. 조금 저는 뭐 조금 더 나간 거가 나갔죠. 나갔는데 미우니까 감독이 미우니까 이렇게 읽혀요. 그리고 대표팀에서 1년 했는데 감독님과 1년 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더 많은 분석을 할 것이고 조금 더 단단한 팀을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약간 미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감독을 잘 분석할 거라고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많이 나간 해석입니다. 개인적이고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음 문제는 소집되면 제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손흥민 안 하죠.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안 하죠. 그리고 감독과 관련해서 이런 벤투 감독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비판 많이 선수가. 받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평가 비슷한 걸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되게 짧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였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아 맞죠,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가 맞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우리는 느낌이었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지언정 지금 순간에 그리고 뭐 약간 속도가 가는 그 목적지에 가는 속도가 좀 늦어졌을지언정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봤다 목적지를 봤다라는 표현들을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라는 느낌이 그게 많이 없어요. 느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쓸 때는 그러니까 벤투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해석만 있었거든요. 그 근데 믿고 사실 가는 느낌. 굉장히 의외의 멘트거든요. 이 그러니까 말은. 선수가 감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워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 감독을 믿고 있고 네. 믿고 믿음이라는 있고 얘기도 네, 많이 많이 했던 것 했었잖아요. 같고. 우리는 감독을 믿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라는 얘기가 근데- 사실 감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워딩인데 지금 보면 나의 미래를 그렇죠. 장담할 수 장담할 수 없다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미래와 미래. 감독의 미래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약간. 있다는 거죠. 다르고 이것도 약간 제가 미우니까 하는 얘기인데 미운 우리. 그 미운 우리 그러니까 앞에 if절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해석을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함께 한다면이라는 조건절이 있다면 이게 또 다르게 해석이 돼요. 클린스만 감독이 함께 한다면 제가 앞으로 대표팀에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질문 그러니까- 자체가 그거긴 했어요. 이게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까지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런 질문이었기 아니 때문에 그거 갑자기 생각. 선수는 무조건 월드컵을 뛰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나이가 아니, 차고 했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아니, 이제 박성환- 성문종합 영화에서 배우는 그 가정법 생략된 거. 아니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가 원래는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예요. 그런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드 슈드 쓸 때 앞에 if절 빠졌다고 생각하라고 같이 하잖아요. 가는 거니까. 너무 많이 나간다 우리.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그 대표팀의 국가대표라는 거에 자부심을 자부심이 굉장히 갖고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뭐 감독 관련 얘기했을 때도 소속팀에서 감독이 안 좋았을 때 뭐 무리뉴 시절, 뭐 콘테 시절 생각해도 떠나면 더 오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얘기를 뭐 SNS도 많이 올리고 인터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약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의외의 네. 반응이에요. 깜짝 생각해봐야 할 놀랐어요. 것 이런 같다. 말을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들지 마라. 약간 차단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감독 이야기를 묻는데. 그러니까 그 미래에 이쁘절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서 감동받은 거 부분을 해석하시는 부분에서 약간은 그거는 좀 다른데 분명한 건 감독의 미래와 나의 미래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인지하는 거는 맞는 그렇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실제 선수단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신뢰나 뭐 이렇게 좋다고 그러 뒤에서 들리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안 좋아요? 꼭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들리는 이야기들. 근데 아니, 늘 근데- 얘기 나오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뭐 이런 과정도 그럼요, 좋은 건데 그럼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렇죠. 당연히 그 분위기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생각해요. 이때까지 뭐 클린스만 감독이 뭐 팬들한테도 옹호 받은 게 분위기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팀 분위기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봤는데 벤치 분위기가 좀 오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차는 분명히 있고요. 벤치 분위기가 근데 벤투 때도 분위기는 좋다 했어요. 선수. 근데 벤치 때 분위기 좋았어요. 네, 다 믿고 가고 자, 신뢰 되게 있고 좋았어요. 그건 선수들과 맞아요. 감독 사이가 끈끈했다고. 경기가 잘 풀리면은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나쁠 수는 없어요. 경기가 결국에 잘 풀리면 내가 경기에 못 나간 선수도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나가서 잘 됐잖아요. 네. 증명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경기 중에 보면
그래서 잘 뭐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강인 선수도 그랬죠. 이강인 선수도 결국에 우리가 이기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선수들 동료 선수들한테 심지어 형들한테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뭔가 나오죠. 뜻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독은 그런 걸 관리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 경기 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 그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물론 있겠지만 축구 감독이 원래 그런 자리입니다. 아니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 한 경기 이겼어요. 90분으로 따지면 그렇죠. 전후반으로 그렇죠. 따지면 바레인전 제대로 이긴. 그리고 필드골이 딱 2골이에요. 네, 필드골 진짜 없었죠. 1승 4무 1패죠. 그렇죠. 90분 기준. 이거는 최악의 결과인 거예요. 4강까지 간 게 기적이죠. 네, 진짜. 선수들의 투혼으로 간 거죠.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축구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는 질문에 선수들은 잘못한 거 없고 제가 질책을 받으면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감독이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정말. 소소년 가장 감독 없는 팀에서 주장이 해야 될 말이죠. 아버지가 한량이 감독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우리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니 이거 정말 감독이 해야 되는 멘트 아닙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는 이제 눈물 날 정도로 막 너무 열심히 뛰어준 것 같아요. 저 정말 우승을 하고 싶구나 저 선수가. 근데 4강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뛰면서 몸도 안 좋고 안 될 것 안 되는구나 해서 몸이 무겁더라고요. 2대0 되는 순간에 어. 사실 좀 낫죠. 2대0 되는 순간은 놨고 오늘 세상에 2대0 진 팀이 마지막 그 추가 시간이 끝나가더라도 추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을 하고 앞으로 띄우잖아요. 돌리면서 끝났잖아요. 그거는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승 열망 강한 선수가 이제 이번에 호주전 끝나고 나서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손흥민 선수 울보였잖아요. 매 대회 그게 끝나면 이제 울보했는데 억울해서 우는 거잖아요.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우는 건데 이 경기는 억울할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호주전 말고 없어요. 요르단전 말하는 거죠? 요르단전 끝나고 호주전이라 했어. 호주전이라고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전. 요르단전 끝나고 약간 울 듯 말 듯한 그 뭔가 넋이 네, 나갔죠. 넋이 약간 너무 그런 안 눈물도 안 표정이었잖아요. 나와요. 눈물도 안 그러면. 나오죠. 뭔가 좀 해보고 가능성이 있었어야. 그러니까 울으면 그럴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거 해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했는데 안 됐어. 이건 분함. 그리고 상대는 요르단이야. 자 이제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뭐 마찬가지인데 내용은 이제 이강인 선수는 감독님 질타할 시기 아니다 하고 이제 감독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요. 믿음의 한 표 던지셨고요. 이강인 선수도 참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대표팀에서. 네. 굉장히 이제 막 그야말로 대표팀의 주축으로 첫 해였죠. 첫 대회였죠. 그렇죠. 주축으로 딱 자리 잡은 상태에서 너무 힘든. 아니 근데 뜻대로 안 되네.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진짜 한 경기를 더 치렀으면, 그러니까 제가 느누이 얘기하잖아요. 토너먼트에서 한 경기는 그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이상을 배울 수 있거든요. 한 경기 그거 3일간을 통해서. 왜냐면 감정이 정말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 경기 더 치르고 결승전에서 이기면서 끝났으면 정말 그 이강인 선수의 개인만 놓고 보면 한국 축구가 뭐 송정 감독님은 일단은 뭐 이번에 우승을 해도 뭐 한국 축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했지만 우승을 했을 때 그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이 성장하는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게 많이 아니라. 아쉽죠. 네. 자 황희찬 선수도 뭐 훈련 때부터 근육이 좋지 않았다고 경기 뒤에 말을 했고요. 어제 많이 좀 안 좋아 안 보이네. 좋아 어제 안 좋아 바로 보였죠. 끝나고 쓰러지는 것 같았는데. 박용호 선수가 아주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비난도 많이 받았고 네. 실수로 실점을 해서 죄송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그것도 다 전술에서 비롯된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박용호 선수도 어디를 줄지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사실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죠 그 네. 자리가. 감독이 계속 선수를 사지로 몬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박용호 선수는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아니고 마음 멘탈도 멘탈도 나가 있는 네. 상황이었고 했으면 전반전에 좀 그렇게 안 좋은 모습 보였으면 일단 빼주는 게 맞았던 아니, 것 그러니까 같은데. 뭐 훈련을 못 본 상황에서 그 비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진짜 뭘 준비를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패턴
패스플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2번 앞으로 3일간 요런 패턴만 준비해.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 주변 체크만 정도만 하고 그냥 내 몸이 판단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 그걸 하는 게 감독인데 이번에 솔직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임기응변만 있었죠.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 밀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감독이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도 좀 1대1 상황에서 밀리지 말자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선수로 나가는데 1대1 상황만 밀리지 마. 아니 그리고 좀 진짜 그 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간격 유지에 예를 들어서 감독이 간격 유지에 뭐 이런 전술적인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1대1 상황에서 밀리지 말라고 하는 감독이 전술을 짜는 가장 그 패턴을 짜는 가장 첫 번째는 1대1 상황을 안 만들고 우리가 그 작은 순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데 호주전도 그랬고 요르단전도 그랬고 그러니까 수비가 정말 기가 막힌 포백이었잖아요. 사사이 네, 너무, 호주 네. 사사이 그 줄간격 완전 너무 잘 기가 막히게 맞추고. 유지하면서 갔는데 호주나 요르단은 우리 선수를 막지 않았어요. 그 맞아요. 최후방 라인에서 네. 공간을 공간을 막죠. 공간을 만들었지. 근데 우리는 선수만 따라다녔다는 느낌. 맨투맨을 시킨 건가? 맨투맨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11대 11 맨투맨을 한다고요? 뭘 시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맨투맨을 시키는 선수들이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부 선수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알타마리 같은 선수는 뭐 좀 맨투맨이 해줘야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3백 그러니까 사우디는 보통 이제 352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3-4-3으로 나갔잖아요. 그거는 약간은 맨투맨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모든 포지션에서 약간 1대1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그 의도는 읽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상대보다 1대1에서 다 모든 거의 포지션에서 이길 거라는 그 어느 정도의 감독이 확신을 갖고 이런 거를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뭐 3백이 100% 실패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결국에 3백을 하는 상황에서 실점을 해서 결국에 4백으로 전환을 하게 됐긴 했지만 전반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그 앞선 세 경기보다는 조금 덜 불안한 점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여튼간에 감독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자리이고요. 그러니까요. 뭐 대회 잘 봤습니다였잖아요. 아까 소감이 네. 아시안컵 출전한 소감이. 자신감 넘치는 경기들이 많았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클린스만 감독 이렇게 우리 대표팀으로 모셔올 때부터 얘기는 많았잖아요. 이게 뭐 지도자로서 뭐 크게 성공한 경험도 없었고 워낙 뭐 또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뭐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뭐 필립람 자서전에서인 것도 있었고 뭐 SNS 사건으로 갑자기 팀을 떠난 그런 일도 필립 남이 있었고. 그랬나요? 전술이 없는 감독이라고. 네, 뭐 체력 훈련만 시킨다. 그 말이 난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감독한테 너무 심한 말이다. 그 전술은 있겠지. 뭐라도 전술이 안 통해서 그렇지. 근데 진짜 전술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네, 경기들이었어요. 그런 다 보면. 뭘 하는지 근데 잘 이제 모르겠는. 그런 과거 이력이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고 심지어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에 재택근무 논란 그리고 뭐 대표팀 명단은 그냥 집에서 A4 용지 한 장 두 장 던져주면서 발표했단 말이죠. 이게 뭐 팀에 대한 리스펙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을 뭘 보고 많이 밉구나. 데려왔나?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자, 화가 많이 요것도 났네. 내가 약간 내려줘야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 기자회견을 안 하고 이제 그 A4지로 발표를 했던 거는 그러고서도 그 실제로 뽑힐 때까지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결국에 소집하는 날 그에는 기자회견에 잘 응했고 그리고 뭐 기자회견에 역대 이만큼 응했던 감독은 드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팀에 대한 리스펙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능력은 부족했다라는 게 이번에 확실히 좀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축구협회가 지금 우리 선수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게 결국에 근데 이게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가 어디로 갈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납득할 만한 좋은 지도자를 골라오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 감독이 클린스만이야. 클린스만은 느그 서장이랑 다 했어. 어제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그러니까 네가 얘 말 안 들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사고와 로직을 갖고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게
사실상 또 드러났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일단 밀러 위원장이 선임을 한 거잖아요. 고른 거잖아요. 독일 사람이었고 뭐 인제풀이라는 게 뭐 독일부터 시작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뽑았을 텐데 일단 이분도 약간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낭만주의예요. 싱글벙글하고 좀 약간 사차원기도 좀 있으면서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너무 한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클린스만하고 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통화 자주 할 것 같고 맥주 한잔 잘 결이 같은 밀러 느낌. 맥주 결이 같아. 뭐 그래서 이분도 살짝 밉더라고요 저는. 미운 사람이 많아. 많아졌어. 그러면서 다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이제 벤투 감독과 협상할 때 결국은 조건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1+3. 이게 벤투 감독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이끌고 나왔다는 거는 정말 아시안컵 계속 감독을 A 매치 A 대표팀 감독을 이끌고 싶다는 뭐 쉬고 싶다고 그때는 얘기는 했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잡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제가 벤투를 많이 비판했던 그 입장이긴 하지만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준 사람을 일단 잡는 게 먼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죠. 저는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벤투 감독에 대해서 아주 좋게 또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네. 아직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안이 없다면 그렇죠. 대안이 클린스만이라면 그러니까 대안이 클린스만이라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우리를 더 키워줄 수 있는 감독이면 뭐 더 좋죠. 좋죠. 저 이미 그리고 뭐 월드컵 그 이후에 뭐 재계약이든 뭐 다른 감독을 구하든지 생각했을 때 이미 뭐 고민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카드를 들고 감독 후보들이 있었을 거 없었던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근데 후보들이 없었으면 조금 더 굉장히 벤투 감독한테 오랜 적극적으로 시간 걸렸잖아요. 클린스만 영입하는데도. 그죠. 바로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던 적 많지 않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네. 대안이 없었다면 이 축구협회의 잘못이 확실히 있는 거죠. 연장을 했었어야지. 축구협회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입이 아프네요. 소 잃고 외양간 또 고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양간 소 잃었으면 외양간 잘 고치면 됩니다. 잘 고쳐야죠. 예. 소 잃고 안 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잃고 고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매번 우리 반복하니까. 희망을 이야기할까요? FC 네. 서울의 희망. 기분 다시 좋아지렴. 근데 화색이 진짜- 도네 얼굴에. 제가 어제 축구 끝나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이 생각 가졌어요. 축구 안 좋아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주위에 많아요. 자,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못 보겠다는 사람들.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 단톡방에 가입이 되게 많이 여러 개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축구 때문에 다 짜증나는 글들로 되는데 제가 하나 가입된 거 중에 축구 정말 안 보는 사람들만 있는 방이 있어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오늘 아침을 일상을 맞은 거예요. 그 방에서는 윤원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화로 가득하게 받았는데 이게 뭐 링가드로 가려질 게 아니에요. 잠도 줄여가면서 저는 화가 안 나던데요 어제 경기 보면서 포기해가지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맞아. 경기였어요. 저도 한 두 번째 골 먹히고 나서부턴 두 번째 골도 아니고 전반 경기 딱 보고 그러니까 호주전은 맞긴 하던데. 호주전은 그래도 그 뭔가 좀 해보려는 그게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얻어맞지는 않았거든요 전반에. 그쵸 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첫 골 먹고 그랬구나. 첫 골 먹고 거의 내려놓은 것 같아요. 90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전 전반에도 그 두드러 맞는 거 보고 너무 창피했어요. 어이. 그냥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러다가 화나고 전반에 막 그러다가 후반에는 차분하게 왔습니다. 골 먹을 때도 흥분하지 않고. 자 그래도 좀 기운 내봐. 링가드 온대잖아요. 링가드가 왔어. 네. 진짜 왔어. 왔네요. 유니폼 하나 새겨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쯤에는 아마 계약을 입단 그 오피셜 나나요? 영상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 근데 링가드가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당장 잘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리그가 그렇게 만만한 무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개인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6개월 정도 실전 감각이 없는 선수가 그리고 이제 리그도 바로 6개월 길다. 한 달 이제 있으면 개막이죠. 네 상황에서 몸을 빨리 끌어올린다고 해도 처음에는 조금 뭐 고전할 물론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거 기자회견에서 아마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많은 데서 왜 왔을까? 그쵸. 이거 굉장한 미스테리. 왜 왔죠? 이미 뭐 왜? 사실 유럽 리그에서도 뛰려면 맘먹고 뛸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왜 아, FC 서울인가요? 뭐 러브콜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중동 자본 뭐 이런 데도 있었고요. 아니 뭐 사우디는 시도를 했다가 빠그라진 것 같고 사우디가 빠그러진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도 좀 구체적인 오퍼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FC 서울을 택한 우리 거. 집에 왜 왔니? 진짜.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 이제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추론 외신들이 보는 합리적인 추론은 돈이죠. 돈을 많이 줬나 보다. FC 서울 그렇게 돈 많은 구단 구단인가 보다. 아니잖아요. 그 링가드의 연봉이 그동안 받던 연봉이 FC 서울의 구단 연봉 총액과 비슷합니다. 아, 네,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맞춰줄 수 있나? 역시 뭔 GS 맞춰줘요? 재계 서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링가드가 FC 서울이 제시한 연봉을 주급인 줄 알고 왔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단위를 헷갈려거나 뭐 원, 뭐 유로, 파운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왜 FC 서울에 온 걸까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우리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게 되면 그 기자회견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좀 더 맞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이거는 뭐 글쎄 어차피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 공개될 부분이니까 이 얘기가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K리그와 FC 서울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를 했대요. 내가 K리그와 FC 서울의 레거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이건 더 미스테리하죠. 어머? 무슨 연고가 토토하나요 혹시? 갑자기 이건 더 미스테리하죠. 근데 예, 아무튼 뭐 K리그를 되게 인상 깊게 그 보았나 보다. 구단 직원이 느낀 굉장히 놀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리고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구단 물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구단 직원하고 그 협상을 할 때 나는 서울에서 그 뛰면서 이런 내 사업 지금 제일 많이 또 나오는 해석 중에 사업 그쵸. 네, 본인의 사업과 뭐 e스포츠에 뭐 진심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물론 뭐 그런 부분이 뭐 있다면 사업은 의류 사업이죠. 의류와 이제 e스포츠 구단을 하나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좋아한다고만 들었는데 아, 구단까지 갖고 있는지 잘 모르. 그건 제가 좀 그러니까 확인해 뭔가 볼게요. 다른 쪽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축구만의 네. 이유가 아니라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또 워낙 또 딴 게 아니라 스타성 있는 선수잖아요. 예, 물론 그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그 셀레브레이션 퍼포먼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로 익살스러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좀 더 활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좀 관중은 일단 많이 많이 들어가요.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가드 하면 뭐 일단 국내에 있는 축구 팬들 중에서는 해외 축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맨유에 있었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알죠. 해외 축구 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김기동과 링가드 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링가드가 감독을 맨유에서 어떻게 부를까? 맨유에서 또 잘하기도 했지만 욕도 많이 먹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먹었죠. 근데 그래서 그 모습도 근데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손 한번 흔들고 그냥 가도 되거든요. 다 사인해주고. 스미스 잘해줬던데. 그 팬들이 너무 많이 왔던데요. 맞아. 500명 왔다고 뭐 기사상으로 적혀 있던 것 같았는데 단소가 뭔지는 알고 받았을 거예요. 불기 되게 어려운데 단소도 그거 받았어? 만만치 않아. 필이 보니까 아 그렇지 어. 필리프니까. 그래서 단소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단소가 뭔지는 알고 리코더가 받았을 좀- 거예요. 이게 뭐 필요했을 텐데. 마사지 할 때라도 쓰겠죠. 그래서 기회되는 거 이제 뭐 이승우 선수의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원 FC와 맞붙었을 때 아니 근데 이승우 선수와 거취에 대해서는 결정이고 그 계약이 돼 있는 선수예요. 계약이 남아 있는 선수. 남아 있어요? 수원 FC에서 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워낙 썰이 많이 돌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줄 알았구나. 가는 줄 가길 바라는구나. 아니요 뭐 재밌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일본이 또 탈락했어요. 네. 일본은 이란한테 뭐 잡혔죠. 이토주냐의 성범죄 혐의 때문에 뭐 어수선한 상황에서 떨어졌고 근데 얘네도 근데 뜬구름 잡는 거는 진짜 이러고서 세계 최강을 위해서 다시 이제 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얘네도 조금 좀 뜬구름 잡는 모리아스 건 감독을 재신임했죠. 낭만파죠, 여기. 일본 같은 경우도 세계 일본 기자들이 착해요. 일본 순해요. 착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질지 못하더라고 별로. 유럽이나 뭐 이런데 언론들은 세잖아요. 정말 세게 쓰거든요 맞아요. 기사를. 굉장히 심한 단어로 많이 쓰는데 우리도 또 뭐 모리아스 감독은 근데 또 지금까지 사실 해온 게 보여준 많죠. 보여준 게 많죠.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뭐 MH 몇 연승을 10연승을 하고 뭐 그랬어. 그리고 뭐 독일, 터키를 잡았을 때 그 그럼.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그 모리아스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 선수들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뭐 쿠보 선수의 인터뷰 뭐 돈 주는 건 소속팀인데 이런 발언도 네. 해석을 해보면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 뭐 20명이 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팀에서 사실상 에이스로 활동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시즌 중에 내 자리가 없어질 거를 다 걱정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또 언어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뭐 모리아스 감독이 아무튼 보여준 모습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크린스만과는 달리. 그렇죠. 그래도 리더십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파리 올림픽도 모리아스 체제로 가나요? 아, 그거는 기억이 잘 예전에는 같이 막 하고 이랬었는데 올림픽 같이 아시안 갔었죠. 게임 팀을 같이 지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자카르타 때도 그렇죠, 예. 하나 어린 선수들을 그렇죠, 데리고 와서 그렇죠. 했었고 도쿄 올림픽을 지도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다른 감독이었죠. 다른 감독이었나요? 네네. 그랬죠. 자, 제가 준비해온 그 밖의 이야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없는 사이. 토트넘은 1승 1무 지난 한 주 동안 히샬리송이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어이, 좋아. 3골. 잘해주고 있어요. 기다려. 좋아. 한 골 탈퇴. 에버튼전에서 좀 비긴 게 좀 아쉬웠죠. 2대2 무승부되면서 현재 리그 5위, 잠깐 4위 갔다가 5위로 내려왔고 히샬리송이 어느새 리그 10골, 오. 득점 공동 7위, 황희찬과 똑같아졌고요. 오. 또 황희찬이 빠진 울버햄튼은 첼시. 맨유한테 4대3으로 패한 뒤에 첼시를 4대2로 꺾었습니다. 쿠냐, 마테우스 쿠냐가 해트트릭. 오. 그러면서 리그 9골. 오. 황희찬에 이어서 팀 내 득점 2위. 김민재가 빠진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케인의 역전골로 레버쿠젠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20경기에서 24골 넣었네요. 대단하네. 2위와 7골 차. 김민재 선수는 주말부터 바로 뛰면 됩니다. 쉬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투엘 땡큐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아니 몸이 안 좋긴 할 거예요. 그리고 대륙간컵이 아니라 네이션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보면 일단 4강이 확정됐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나가는 이제 결승 진출팀이 결정될 텐데 남아공 대 나이지리아, 아, 이거 북매치죠. 남아공이 올라가네. 개최국 코트디부아르 대 콩고 민주공화국. 아, 여기가 약간 좀 이변이. 전통 강호들이 막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네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보면은 카타르 월드컵 4강팀 모로코가 남아공한테 져서 16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피파 랭킹이 두 번째로 높은 세네갈이 역시 16강에서 탈락. 그 개최국 코트디부아르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때 우리와 같은 조였던 그렇죠. 가나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탈락했죠. 가나 축구협회가 성명을 내고 부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가나가 떨어진 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역대 최다 우승에 빛나는 이집트는 살라가 부상을 당하면서 16강에서 탈락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한테 졌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완전 축제 분위기겠네요, 콩고 민주공화국.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는 카보베르데의 8강 진출입니다. 카보베르데라고 진짜 아프리카 생소하다. 대륙의 그 대서양 쪽에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 60만. 어머. 전라북도 절반 크기의 섬나라인데요. 와. 원래는 여기가 무인도였다고요. 무인도였는데 15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이제 노예 무역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와서 나라가 됐는데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출신 선수들이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피파 랭킹이 높아요. 73위. 73위 생각보다 높습니다. 인구 60만에. 어쨌든 카보베르데 제가 올림픽 할 때만 보는 나라거든요. 올림픽에는 나오는 나라.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안컵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네. 아쉽게 마무리가 되네요. 너무 아쉽다. 슬프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다음 주에 하성룡 기자한테 좀 그 뒷얘기 좀 팀 분위기나 이런 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다름 아니라 전 진짜 이번에는 하성룡 기자가 그 징크스 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카톡도 했는데 너 승리 요정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성룡 선배 정찬 언제 선배가 와요? 갔어야죠. 대표팀과 같이 오겠죠? 자, 오늘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고요.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이제 또 고생하셨습니다. K리그로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 K리그도 사실 지금
이적 이야기들이 얘기도 많아요. 네. 고요한 선수 은퇴도 선언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내 룰상 카퍼레이드 안 됩니다. 우와. 수원 FC가 또 권경원 선수 아, 영입한 그렇죠. 소식도 있고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고요. 수원 FC 지동원 선수도 좀 제발 좀 부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안 축구 되네. 축구 사랑해 주세요. 볼 때도 사랑해 주세요. 네. 요즘 시청률 많이 떨어졌던데. 그래요? 저희가 다시 들어가면 돼? 네, 계속 들어가긴 했는데. 좋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